자,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풀이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648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가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기억선지를 너네가 판단을 할 때 먼저 y는 fx라는 이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이라는 y는 0이라는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차 함수와 이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접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자,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0이랑 같을 때,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어떤 판별식인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조사를 할 때 이 교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교점의 의미는 바로 fx라는 놈과 이놈과 그 다음 이놈의 같다고 놨을 때의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이 x좌표랑 이 x좌표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나는 지금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만 조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접근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살펴보니까 25 마이너스 28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 항상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기억선지는 정답이 되겠네. 자, 이 얘기는 맨 처음에 2차 함수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지고 이걸 틀리거나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보겠습니다. 니은 선지.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fx-n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이번에는 함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네요. fx-n이라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형태인 거예요, 사실상. 2차 함수가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한 형태고, 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똑같이 x축이라고 했으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해달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fx-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조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 판별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25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4n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를 마저 정리를 하면 4n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올 텐데 문제 조건에서 자연수 n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 n이라는 건 n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쭉쭉 들어갈 텐데 그 얘기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왜? 같다고 놨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y는 fx-k의 그래프를 물어봤네요. 얘도 똑같이 얘를 뭐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2차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당장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와 또 x축과의 교점을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x축과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알려줬죠. 자, 그러면 얘는 fx-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이야기고, 자, 그 얘기는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5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항상 7 마이너스 k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잖아요.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값이 얼마가 됐던 간에 항상 값은 5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 값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알파 베타만 k 값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만 k 값의 영향을 받고 얘만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은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사실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요. 자, 얘는 지금 지금 축방정식이 x는 2분의 5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x는 2분의 5일 거 아니에요. 축방정식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뭐 이만큼 같다고 할게요. 그 다음 얘를 이만큼 같다고 할게. 대칭성이라는 건 같은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놈들의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고, 얘는 내가 2분의 5 플러스 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m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니까 항상 5가 나오겠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동일한 y값에 대한 이 x좌표의 합들은 똑같이 이 대칭축에다가 곱하기 2한 값만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디귿도 그런 이야기 물어본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첫 강의를 꼭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64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9번 보면 지금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6b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이야기는 이 두 직선, 이 곡선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조사했더니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자, 그 얘기는 이 전체를 fx라고 놨을 때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너네가 여기서 자, 얘가 x에 대한 2차항이고 얘가 x에 대한 1차항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네요.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은 0이라는 이런 판별식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보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얘랑 얘만 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한번 묶어볼게요. 필요한 상수항들 끄집어 써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이 10을 1이랑 9로 쪼개갖고 내가 쓴 거니까 뭐 전혀 변함없이 는 0이라는 값을 만족을 해주겠죠. 자, 근데 어떤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각각의 값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두 개 더했더니 0이라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겠지. 그래서 이 값이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어야 되니까 B가 3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도 뭐 고난이도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조금 더 나아갈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너네가 10만 잘 정리를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650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의 교점 x좌표가 각각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래요. 이때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방정식이 함수값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이네요. 자, 우리가 이 관련 예제에 대해서 몇 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파트는 계속해서 심화된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이렇게 이차함수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절대값이잖아.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게 그러면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즉 음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자,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볼게요.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낼 때는 그 안의 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첫 번째, f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얘는 fx입니다 라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음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경우죠. 음수일 경우, 함수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얘는 fx의 앞에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려져 있던 그 부분 그대로 그려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일 때만 자, 이렇게 함수값 앞에다가 얘가 지금 부호가 바뀐 형태니까 얘는 x축에 대칭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x축에 대칭을 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똑같이 봐봐. 첫 번째, g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gx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g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앞에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함수값의 앞에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x축 대칭을 했다는 이야기고, 자, 얘가 이렇게 접해서 올라왔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교점의 좌표는 a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요 교점의 좌표는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 올려줄 테니까 여기는 뭐 x좌표는 달라지지 않았겠죠. a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 점의 좌표는 자, 보니까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g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의 교점의 x좌표잖아. 그치? 그러면 요 점을 한번 살펴보면 요 점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g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죠? 네. 그러면 봐봐. 지금 gx랑 얘 두 개는 x축에 대한 대칭이고 아니 y축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대칭.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값들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y축에 대하여. 그래서 얘가 a-4니까 여기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4-a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도 4-a여야 하네. 자, 얘가 4-a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얘랑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4개의 실근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4개의 실근은 우리가 각각 구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그 값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 각각 2개씩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2개,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개 있는데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나?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60이란 이야기지. 자, 그러면 얘를 뭐 마저 정리를 해보면 얘는 요거 안에 거는 a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3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 즉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그랬을 때 두 개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괴설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는 뭐 단순한 형태에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함수의 이동이라든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 뭐 가우스 함수가 씌워져 있는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은 때를 이용해서 다음 때라든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
5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자, 먼저 문제를 보니까요. 2차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 1차 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 각각의 교점의 x좌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요. y는 fx라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hx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래. 자, 그럼 그 얘기는 fx-h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얘기지. 왜? 접한다 그랬으니까요. 접하고 그 다음에 그 근의 x좌표가 바로 알파라는 이야기죠. 알파라는 이야기는 자, 가족권에서 최고 차량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냐면 1, 그 다음에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y는 hx랑 그 다음에 y는 gx랑 이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gx-h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베타라는 이야기고 최고 차량 개수가 가조건에서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나조건에서 보니까요. 알파랑 베타가 두 개가 지금 비율을 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알파 대신에 k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베타 대신에 2k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마저 문제를 읽어보니까 fx랑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fx랑 gx가 만나는 점이라는 이야기는 함수값이 같을 때 x좌표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고, 자, 그 얘기는 fx-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에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 거냐면 바로 여기서 얘를 빼주게 되면 요 식이 나오겠네.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얘를 빼준 게 바로 이 우변의 값이겠죠. 그러면 얘는 fx-gx는 얘가 자, 전개를 하기 전에 뭐 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x-k 제곱 그 다음에 -4 x-2k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는 -3x 제곱 그 다음에 -2kx 그 다음에 플러스 16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얘를 마저 정리를 하면 -3x제곱 플러스 14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k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5k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k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보면 x는 3분의 5k 그 다음에 3k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대요. 자, 그럼 그 얘기는 t는 알파가 아까 뭐였냐면 k랑 2k였잖아요. 그럼 이 두 값 중 k랑 2k 사이에 있는 값은 바로 얘밖에 없죠. 그럼 얘가 3분의 5k구나. 결국 t가 3분의 5k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알파분의 t의 값을 구하는 게 내 목표니까 알파는 뭐 정확하게 절대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까 봤을 때는 k라고 봤었고요. 자, t는 3분의 5k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약분이 되면서 3분의 5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해석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런 차이 함수,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고난이도 개념 설명에서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했었죠.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리고 뭐 이 문제는 꼭 여러 번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는 내신형 문제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수능형 문제고 모의고사형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대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개념에서부터 끌고 왔던 개념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절적인 개념으로, 단편적인 개념으로 그냥 그때그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개념들은 처음부터 쭉 이어오면서 그것을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번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쌤이 숙제 준 것도 있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바뀐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뒤에 풀이도 한번 참조해보고 그렇게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5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2번 보면요, 지금 2차 함수랑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이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y는 4분의 1 x라는 직선이 두 점을 관통하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좌표가 1,4니까 자, 얘는 보자마자 내가 f의 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지 문제상에 없네요. 그러면 내가 a라고 놓고 두 점이 1이랑 4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써놓고 지금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 자, fx랑 2분의 1x의 직선이 두 개가 접해야 하잖아. 그치? 그러면 ax-1 그 다음에 x-4라는 함수 값과 그 다음에 2분의 1x라는 함수 값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내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겠고 왜? 접한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의 근이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근이 양수이어야 하겠죠. 왜? 문제에서 보면은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인 사분면이니까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에서 한번 조건들을 끄집어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내가 판별식을 써보면 25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미안해요. 여기 지금 동량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있네요. 자,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4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5a 플러스 2분의 1 제곱 판별식이요. 마이너스 16a 제곱이 0이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꼴 마이너스 완전 제곱꼴의 형태이면 굳이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 없이 얘는 5a 플러스 2분의 1이 넘어가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a 라는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얘가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얘의 근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 근을 살펴보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2a분의 5a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요거를 보고 있네요. 이걸 봐야 되는데 2a분의 5a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인데 우리가 판별식자리잖아요 여기가. 근데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0이니까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5a 플러스 2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a니까 그는 사실상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4a를 만족하는 값이구나. 즉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라는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뭐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x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한 값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2차 함수를 다 구해버린 거잖아. 그치? 왜? 여기 2차 함수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f(x)랑 그 다음에 fx랑 그 다음에 y는 4분의 1x라는 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내가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넘어와서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x는 0이네요. 그랬을 때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일 텐데 그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얘를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4분의 10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창의 개수가 4분의 9x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2분의 1분의 4분의 9 나와서 얘는 2분의 9가 답이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분의 9가 답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데 뭐 원론적인 얘기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아요. 너네가 함수의 교점의 의미, 그 다음에 같다고 놨을 때 위치관계 조사하는 게 사실상 같다고 놨을 때의 판별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걸 근이 양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근을 구한 다음에 fx를 완전히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가지고 뭐 더해주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네, 이 문제도 뭐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인데 이런 계산상의 이야기들을 막 길게 끌고 간다고 해서 너네가 틀렸다거나 이 문제가 막 이상한 문제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좀 다른 부분이 계산 과정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 번 좀 한번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